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시각이 딱 6시 10분입니다.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킨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6시 10분에 시작을 한다 그러고 뒤편에 시계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라이브를 한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도 놔두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늘 경주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뉴스, 경주 포커스가 기사로 썼던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좋은 기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검색을 다 해보고 왔는데 오늘 특별히 좋은 기사들은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오늘 개통을 했습니다. 7번 국도 구안교에서 배만 내거리 구간은 아시다시피 울산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고 또 고속도로 경주 IC하고도 연결되는 길이어서 여기서 또 우회전하면 구안교 쪽에서 봄관광단지도 연결되는 길이고, 그래서 이쪽은 말 그대로 좀 특히 관광 성수기 때는 늘상 교통체증이 만성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관광객들, 시민들 많은 불편 겪었고요. 특히 관광철에는 교통정체가 워낙 심각할 뿐만 아니라 차로 폭이 좁아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총길이가 구안교에서 배만 사거리까지 가면 900m 구간이 되는데요. 경주시가 50억 들여서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일부 구간에 한 5차선도 있긴 하던데요. 왕복 6차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2017년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받았고 2018년에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완료했고, 그리고 올해 공사를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오늘 개통이 된 건데요. 경주시에서는 이 동구원하고 보문단지 쪽 이런 주요 관광지하고 이렇게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특히 그 진출입 교통정체 해소, 또 차로폭 확장으로 교통사고 저감,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시가 이 구간을 확장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게 1999년부터라고 합니다. 99년부터 토지 매입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인근에 바로 황룡사도 있고 또 낭산 황복사지 3층 석탑 이쪽으로 연결되는 쪽이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꽤 어려웠다고 합니다. 2016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 변경 허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만 18번, 문화재청 자문회의만 5번, 총 23번의 자문회의를 받아서 겨우겨우 형상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또 형상 변경을 신청했더니 보류 2번, 재심의 1번, 불허가 2번, 이런 어려움 끝에 2017년 4월 달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겨우 받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동궁과 월지, 특히 월지는 7년 만에 준설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이 월지에 녹조가 발생을 하고 또 악취가 발생을 해서 관광객들, 시민들 민원도 적지 않고 그랬던 지금 그랬던 곳인데요. 사직 제18호 동궁과 월지, 여기 또 이번에 제18호 태풍 때 미탁 영향으로 석축 일부가 붕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준설공사, 월지 준설공사도 하고 또 보수공사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장기간 침전되어 있던 토사물도 제거하고 물도 이렇게 순환을 해서 향후 동궁과 월지 수질을 한번 크게 개선해 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런 준설공사 통해서 2012년에 하고 지금 7년 만에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여름철에 되풀이되고 있는 녹조나 악취 이런 것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주시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준설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연못에 물을 많이 뺐기 때문에 수위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하고 이 복구공사하는 동안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주 시민들은 뭐 기존에도 신분증만 들고 가면 입장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외지 관광객도 이 12월 24일까지입니까? 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좀 동궁과 올지 요번에 공사 잘 돼서 요번 여름에는 녹조 없이 이렇게 좀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혀봅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이거 좀 요즘 뭐 취업난들 다들 심각하시니까요. 이 원자력 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한수원 그리고 전액 출연해서 설립한 이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12월 31일까지 무료 교육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비파괴 검사나 전기 제어, 또 파이프 용접, 특수 용접 총 4가지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816시간을 하고 각 분야별로 15명씩 4개 분야 4개 분야니까 6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기숙사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훈련 장려금이 월 40만 원씩 나온다고 하네요. 교재비나 재료비, 실습비도 다 제공을 하고 또 수료 후에는 취업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작성이나 면접 요령 등등. 지난번에 1기 교육과정 모집에 60명 모집하는데 317명이 신청을 해서 5.3대 1의 경쟁률 보였고요. 또 시범사업을 했던 글로벌 원전 기능 인력 양성은 이 사업을 통해서는 취업률이 한 85%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발전소 주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산점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전화번호 필요하신 분들 773-4200번이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좀 좋은 일자리, 이게 제가 실제 뭐 양질의 일자리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받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주시 살 이야기입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제22회 전국 살대축제, 또 경북 살소비책진 촉진대회, 여기에서 한국살전업농 경상북도 연합회 회장 이상민 씨, 이분이 지금 하는 살이 경북 명품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출품한 경북 명품살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전업농 경상북도 연합회 사무처장이신 우리 경주에서 농업을 하시는 박노익 씨가 출품한 이사금 살은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뭐 입맛이 좋고 고품질이어서 경주시에서도 주력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살이라고 하는데요. 박노익 씨 사진은 시청에서 오늘 제가 구하지를 못했고 이상민 씨 사진은 이분입니다. 오늘 수상할 때 사진을 제가 확대한 모습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그 한수원 앞에 있었던 다음 소식은 집회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오늘 한수원 보상 앞에서 결의대회 열었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발전분과연대의 결의대회였다고 합니다. 정부 지침을 준수해라, 원전 업무 외주화를 하지 마라, 한수원의 배제 없는 차별 없는 정규직화,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집회에는 고리, 영광, 울진 등등에서 집회 사진입니다. 고리, 울진, 영광, 경주 이렇게 4개 지역에서 공공연대 노동조합 소속 한 1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를 해서 한수원이 3개 분야, 이 방사선 관리 분야, 발전 정비 분야, 수처리 분야, 정비 분야, 발전 정비 수처리 정비 분야, 이 3가지 분야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공공연대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수원과 면담을 통해서 분야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더욱 내실있게 진행을 하고 담당 부서와 노동자 대표 간의 실무 협상을 병행하면서 이 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현안 문제의 개선까지도 함께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한수원 소속 2,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한수원의 비정규직 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 이건 뭐 경주 시민을 위한 행정, 물론 뭐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이건 다다익선이겠죠. 많을수록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들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뭐 여름철에 그늘막 버스 승강장에, 또 겨울철에 작년부터
그 한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들, 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이랬던데요. 올해부터는 경주시가 그 시장 주변이나 노인 승객이 특히 많은, 어르신 승객이 많은 승강장 주변에 이게 앉으면 좀 따뜻해지는 이 온열 의자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바람막이는 뭐 작년 겨울에도 있었던 거고, 올해는 온열 의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11월달 중으로 지금 아마 조사가 다 끝났을 것 같네요. 이 설치 가능한 버스 승강장을 선별한 뒤에 지금 뭐 꼽히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시외버스터미널, 성동 중앙시장, 아래시장, 열매시장, 그죠? 주변, 또 신한은행 앞,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승강장은 9곳을 정해서 이렇게 온열 의자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바람도 맞고 아무래도 손 시려울 때 또 의자가 따뜻하면 이렇게 또 의자에 손도 대고 엉덩이 밑에 손 넣고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니까요.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경주시가 올해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 개선하는 노력들, 작은 데서부터 생활에서부터 이런 게 좀 더 좋아지는 우리 경주 공동체가 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15분을 진행을 했네요. 지금 6시 25분인데요. 6월이란다. 날이 이만큼 빨리 가는데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에 전해드렸던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생방송으로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와 페이스북으로 전해드렸던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